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초등생 살인 사건, 끊이질 않는 강력 소년 범죄.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거든요. 과거 10년 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이게 조두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전자발찌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강력제도는. 내가 이 범죄를 해도 나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범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자발찌에서 내 위치가 항상 국가에서 파악이 되고, 그렇다면은 범죄 행위에서도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는 범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는 분명히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분은 항상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전자발찌의 제도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건 객관적이지가 않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완전히 심리적으로만 그걸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심리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의사들이 이 사람 보니까 뭐 심리 테스트 해보니까 재범할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이게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 첫째로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좀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어디 이 사람이 가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통제할 인원과 장비가 없으면 사실상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률 개정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미래에서 실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전자발찌를 좀 더 강화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여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 그건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관할 경찰서에. 난 여기 살고 있어. 그런 어떤 완화된 형태의 등록 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화 보셨겠지만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범죄에 대한 예측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기 직전에 체포하는 게 그 영화의 소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너네가 뭔데 나의 재범의 위험성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런 부분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발전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세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죄를 져도 형사 처벌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기간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소년이 아닌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12살 되고 이런 애들이 우리 장애인 누구를 팝니다. 뭐 이런 어떤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사회적 변화가 생겨요. 너네들이 인격적으로 다 완성되지 않았어.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잘못은 처음부터 너무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전과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얘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아. 이런 개념에서 미성년자, 소년범, 청소년, 아동 이런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8살이 소년으로 볼 수 있을까? 얘네들 이미 다 컸고 고등학생들이 하는 범죄를 보면 이건 소년이라고 얘네들이 할 수 있어? 얘네들에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정답은 없어요. 어디까지가 소년이고 어디까지가 형사 미성년자고 그런 정답은 없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